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공사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진도 제조 사석 보호공사 락범 프로젝트 이게 뭐냐? 처음에는 도대체 모르는 해양 건설 부분이니까 자료를 막 찾아봤더니 이 공사를 한전에서 발주해서 LS 전선이 원천업자입니다. 처음에 받은 거기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해저에 케이블을 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돌을 이렇게 케이블이 물에 흔들지 말라고 돌 까는 거예요. 내용 간단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대단한 사업인 줄 알았더니 이 케이블이 조리에 흔들리지 말라고 돌로 덮어주는 공사. 이거를 받아서 50억짜리를 하고 12억을 남겼어요. 그 해에 총 이익이 8억인가 됐는데 이익이 없었으면 마이너스였던 거지. 가장 큰 이문을 남긴 사업이었는데 좀 더 자세히 봤더니 발주처가 어디서 받았지? 직접 그랬더니 왜냐면 이렇게 큰 공사는 LS전선에서 바로 줄 수도 있지만 재하청 줄 수 있는 경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주처가 어딘가 봤더니 덕만해운이라고 돼 있어요. 덕만해운. 여기서부터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했냐면 제가 공부를 요즘 하다 보니까 해양 관련 기업들 이름 대부분 외웠어요, 이제. 보니까 제일 큰 데가 KT 서브마린이라고 이쪽 분야에서는. 우린 평생 못 들어봤잖아요. 사실 이 공사 자체도 케이블을 만드는 거는 LS전선이 가져가고 이렇게 케이블을 물속에 연결하는 거는 턴키로 거기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LS전선에 직접 받거나 KT 서브마린 이런 데서 받았겠거니 했는데 재무제표를 찾아보니 덕만해운 처음 들어봤어. 덕만해운. 그래서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돼서 저는 한전, LS전신, KT 서브마린, 덕만해운, 언딘 이렇게 됐나? 생각을 했어요. 계약 구조가. 덕만해운이 등장해서 더 쳐다봤어. 덕만해운? 막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 유일한 검색이 어디냐면은 교차로 그것도 2011년 교차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진도에 있는 걸로. 생각해보자고요. 2013년 180억, 그 앞에 150억, 뭐 이런 식으로 100억대 이상을 언딘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덕만해운은 원래 다단계로 내려가면 더 큰 데서 자원들이 계속 주거든요. 덕만해운은 최소한 내가 못 들어보긴 했지만 언딘보다 크겠거니 했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무슨 냄새가 난다 이거. 응? 덕만해운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자. 응? 떼봤더니 주소가 여기 나왔어요. 언딘에다 하청을 줄 정도의 기업이 있을 건물 여기에 있었대요. 이 사무실에.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없어요. 건물이 너무 허름한데? 더욱 이상한데? 응? 또 찾아와서 더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이 언딘 이 사업을 시작한 게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새로 생긴 회사야. 2010년에 새로 생겼는데 부산에 생겼어요? 근데 이사를 갔어요. 진도에 8월 달에. 왜 이사를 갔지? 그때 케이블이 완성됐나? 찾아봤더니 케이블이 그때 완성됐어. 케이블이 6월 달에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이 있어야 심지. 그럼 케이블이 완성되고 글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진도로 옮겼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그 건설업 중에 보면 다단계 하청을 주면서 왜냐면 돈을 자기들은 일을 안 하고 만약에 100원에 받았으면 자기가 10 먹고 일 안 하고 90이 넘깁니다. 또 자기가 일 안 하고 80이 넘기고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 그죠? 그러면 언딘 바로 위에 있으니까 언딘보다는 많이 벌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업으로 너무 규모도 작고 당해년도에 생겼어. 그렇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회사가 큰 걸 먹은 거야. 졸라 이상한 거지. 덕만해운이 2013 작년에 부산으로 주소지를 또 옮겨요. 근데 작년부터 이 회사에 흔적이 없어요. 어디랑 장사를 했는지, 뭘 만들어 팔았는지, 영업의 흔적이 전혀 없어. 졸라 이상한데?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서 한전, LS전선, 오션 INC 이게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그 다음에 생각해낸 구조는 오션 INC는 제가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다큐멘터리를 다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양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많이 봤어요, 제가. 그리고 해저 케이블, 좋아.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뭐 있어? 찾아봤더니 EBS에서 해저 케이블 극한 직업 산업 잠수사의 세계 그런 다큐가 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오션 CNI가 등장해. INC가 얘네가 장사했구나. 전화했어.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덕만 해운을 아느냐? 덕만 해운을 안다. 덕만 해운을 아는 데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세키 카이지라고 하는 일본 회사의 한국 지사가 돌을 까는 작업을 했대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된 건가? LS전선, 오션, INC, 덕만해운, 세키카이지, 한국지사? 세키카이지를 찾았어. 일본에 전화했습니다. 응? 덕만해운은 안 돼. 그리고 자기들이 언딘가 같이 작업을 했대. 그럼 여기 어딘가에 껴있나? 세키카이지는 존재하는 회사예요. 일본 회사고요. 일본 회사로. 크진 않으나 이렇게 돌을 바닷속에 까는 작업을 하는 오래된 조그만 회사예요. 그래서 실제 작업도 했고, 그런데 저희가 더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로. 덕만해운이 돈을 얼마나 벌었고, 도대체 덕만해운에 돈이 들어와서 누구랑 계약을 한 것이며, 덕만해운과 했다고 하니까,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덕만해운은 정체가 없어요. 지금은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데, 아직도. 사실상 작년부터 아무런 영업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여러 각도로 따져봤더니 이 덕만해운을 중심으로 비자금이 흘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덕만이 언딘의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가요? 언딘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인지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덕만으로 비자금이 흘러간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구조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금의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 순환 구조가 나올 때 흔히 비자금을 조성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몰라요. 모르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덕만해운은 유령 회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고, 그리고 이 루트를 통하여 누군가의 비자금이 흘렀어요. 여기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캐노스 아테네 케미컬 이족 프로젝트, 거기에 이제 배가 광저우 연안에서 중국에서 침몰을 해요. 근데 그게 화학선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화학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언딘이 가가지고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걸로 980억을 벌었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이 침몰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는 당시 중국의 CCTV에서 보도한 겁니다. The ship eventually lifted some 40 degrees before it capsized and sank. 나사님 CCTV. 실제 이렇게 침몰했어요. 가라앉았어. 여기 가서 이걸 했다고, 이거를 인양하고 그 기름을 회수했다는 걸 듣고 제가 첫 번째 가졌던 궁금증은 뭐냐면, 왜냐면 제가 이제 세계 군艦업계를 좀 이해하게 됐거든요. 이 중국은 굉장히 특이한 곳이에요. 중국은 중국 연안에 빠진 모든 배는 중국이 다 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이 국영기업화를 했어요. 부처화를 해버렸어요. 아예 하나의 부처로. 그래서 차이나 레스켄 살비지라고 하는 곳이 사실상 인양을 독과점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직원이 수천 명이에요. 이때까지 거기서 인양한 배가 수천 척이에요. 장비도 어마어마하고 국가기관이니까. 국영기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장비도 어마어마하고 사람 숫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국 연안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배가 빠졌다. 그래도 얘네가 해요. 왜냐하면 배를 건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만약에 자국민이 위험에 처했으면 여기는 해안경비대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해안경비대와 군안을 같이 하는 조직인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배가 빠졌다. 그럼 그 침몰한 인양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경우 미국 그 선주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다른 나라일 거 아니에요. 안 받아줘. 그럴 때 보증장이라는 걸 그런 보험회사에서 발급을 해줘야 돼요. 자, 이 회사는 우리 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돈을 줄 테니까 비용 걱정하지 말고 이거 받고 건져. 이런 증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 금융기관만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하는 거지. 그것도 중국 것만 금융기관을 인정해 주니까 모든 인양자금을 중국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광저에도 당연히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 알아보니까 직원이 650명이에요. 그리고 배가 몇 척인가 봤더니 배만 50대가 넘어요. 작업배가. 근데 왜 안 건지고 지들이 왜 여기 줬지? 우리나라에? 그래서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중국 해난사고 사상 최초입니다. 해외에 인양업체가 들어와서 인양을 한 것은 최초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뭐 기술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을. 아니 중국은 국가기관이라니까요. 모든 장비가 다 있고 그리고 이 군안업계에서 유명한 프로젝트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2차 대전 때 침몰한 군함에서 뭘 어떻게 하고 막 그러니까 기술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에 세월호 사고 나와서 중국 업체에 간다. 그랬던 데가 여기에요. 만나러 간 데가 차이나 열스캔 서비스 거기를 만나러 간 거였거든요. 해경이 같이 가서 논란이 됐었다. 예. 그러니까 기술력의 문제는 아니고 그 이전에 언딘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무슨 5일 남은 거를 회수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발주처를 받습니다. 여기가 중국의 차이나 열스캔 서비스 홈페이지고 여기는 광저우의 광저우 지부입니다. 해운조합이야. 우리나라 해운조합이 언제 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상한 구조는 아닙니다. 배가 가라앉으셨을 때 만약에 보험을 지급하고 나면 그 배의 소유권은 보험사에 있어요. 보험사가 그 군안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언디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러면 중국 금융기관 것만 인정해 주는데 됐지? 그랬더니 해운조합 보증장이 처음으로 인정이 됐어요. 중국에서. 예외적으로.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이분은 녹색 성장을 강조하던 분입니다. 해운조합의 당시 이사장입니다. 이분은 현재 횡령으로 출국 금지가 돼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번 사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세월호 때문에. 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관철시켰는지. 보증장을 액수를 엄청나게 써준 건지 중국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줬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게 예외적인 특혜다 이거지. 밥을 여기저기서 자꾸 받습니다. 해운조합이라는 데가 특성이 어떻게, 뭐 국가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해운조합은 공공기관이 맞죠. 근데 선사, 그러니까 설명이 굉장히 긴데 여하간 이 사건과 연루해서 말하자면 해피아들이 해수부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은퇴해서 잘 가는 곳입니다. 특혜, 예외적 특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례를 만들어 준 겁니다. 2012년에 언딘이 거기 가서 인양할 수 있도록 해운조합이 적극적으로 백업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랑하는 해외를 이제 좀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88%의 매출을 낸대잖아. 우리는 국제적 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좋아, 국제적 기업. 자, 그러면서 해외 사업에 대해서 자랑을 쭉 하고 언딘의 입장 보도자료도 막 내요. 여기 보면은 오만 환경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네사 R3 거기서는 니사르라고 부르더라고. R3에 남아있는 기름을 빼내는 작업을 1200만 달러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1300억 가까이, 130억 가까이 되는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그거 내가 알게 뭐야. 자료도 없어 국내에. 그런데 그래서 이 배가 AIS가 마지막으로 꺼진 데가 이제 남의 배까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해외 프로젝트는 2013년에 급증합니다. 다. 대부분의 해외 프로젝트가 다 작년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무산담 여기도 오만이에요. 가스 플랜트를 했다 그러고 여기도 오만이에요. 넷사 여기서 오일을 건졌다고 하고 아부다비 UAE죠. 아부다비에서 조선소 쉽 리프팅 개선 성능 개선 프로젝트 굉장히 어려운 이름인데 이런 걸 했다 그러고 여기서도 이런 걸 했다고 하고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어쨌든 2012년 말부터 2013년 사이에 이런 걸 대부분 다 해요.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돈을 못 받았어요. 아직 보면 돈을 100억 이상 못 받았어요. 아직 120억인가 30억인가 2013년에 매출이 150억인데 그중에 한 130억이 돈이 안 들어왔어요. 아직 해외 공사를 하긴 했다는데 이상하네. 그리고 그 해에 빚이 82억이 늘어요. 엄청나게. 자, 그런 거를 기본으로 깔고 내사 R3라는 침몰선에서 조사를 하고 남아있는 오일을 리커버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오만 환경청에서 발주했고 201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했다. 그래서 찾아봤다니까 여기야. 그래서 AIS 자료를 뒤져보니까 요 사실 알았어요. 이게 탱커야. 유조선이야.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게 오만에서 가라앉았고 이게 유조선이에요. 그러면 태안 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태안에서 막 오염 제거 작업을 하고 그 돈을 어디서 받냐면 IOPC라고 하는 기금에서 받아요. 국제유류 오염 보상기금. 뭐 하는 데냐면 이런 유조선 회사진이랑 기름을 많이 실어나가는 곳에서 이런 기름배가 가라앉으면 오염이 막 되잖아요. 오염 사고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돈을 작출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면 태안 때도 유조선이잖아요. 기름 유출됐잖아요. 기름으로 의한 오염의 경우에는 이 기금이 자기들 기금과 계약이 체결된 곳은 이 기금이 가서 사용된 그 오염 제거, 오염 방제 또는 오염을 없애는 데 들어갔던 돈을 얘네가 보상을 해줘요. 일종의 그리고 보험 같은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리고 그 돈을 나중에 이 선박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요. 왜냐면 당장 오염 제거해야 되는데 돈은 들어가고 그럼 나라 돈을 먼저 쓰고 그리고 얘네가 주고 얘네는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험회사로 받고 대략 이런 구조라고요. 근데 이게 국제기금이기 때문에 국제기금은 보고서를 굉장히 자세히 씁니다. 모든 국가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그 보고서를 쓴다고요. IOPC는. 오케이. 이거는 보고서가 있을 수 있다. 오만이 체결국인가 같아. 오만이 체결국이야. 그래서 IOC 펀드에 가가지고 내사 R3 프로젝트를 막 뒤졌더니 있어. 그래서 IOPC가 언제 개입했냐 봤더니 6월 달에 빠졌는데 7월부터 개입을 해요. 여기서 기술 어드바이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어업에 미치는 피해를 측정할 전문가도 보내고 왜 이걸 처음부터 보내냐면 자기들이 돈을 쓸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을 막 써버리거나 그죠? 돈을 부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고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은 첫 오염은 제거하는데 52만 5천 파운드를 씁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9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내사 R은 얼마나 썼는지 소위 기름을 회수하는데 거기도 자세하게 보고서가 있어요. 보면은 2013년에 8월 달에 내셔널 테크놀로지 커미티라는 곳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갔다는 것까지 맞는 거죠. 그리고 조사가 9월 달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조사에 언딜이 했나 보다. 거기까지도 말이 앞뒤가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거기 남아있는 역청 비투맨의 상태와 양을 조사하는 거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걸 다시 봤죠. 뒤에 그러면 가장 최근게 2014년 4월 8일 날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올해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그 배 어떻게 됐냐 다시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는데
오만에서는 여기서 기름 남은 걸 다 빼자고 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다 뺐다고 그랬는데, 언딘에서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초에 오만에서 남은 걸 다 빼자고 요구를 하고, 여기서 IOPC에서는 거기에 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는데 빼는 것부터 어떻게 할 수 있냐. 서베이를 다시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언니는 2월에 모든 작업을 끝냈다고 그랬는데, 올해 3월에 서베이가 됩니다. 뭐 얘기가 좀 다르죠? 분명히.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비투men은 경화 굳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오염의 리스크가 없어서 안 꺼내기로 합니다.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 9월에 서베이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서베이라는 건 나파선을 조사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아마도 언딘이 입찰한 것 같아요. 누구나 입찰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아마도 1200만 불을 써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 기본적인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액 전체를 아마 1200만 불 불렀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인양 단가를 모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인양과 관련된 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이런 기관이 있어요. 오피스 오브 내셔널 머린 생츄어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뭐 해양 뭐 안전에 관한 해양 환경 관리국 뭐 이 정도 되겠죠? 아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기 보면은 침몰선에서 오일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워크숍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이때까지 배럴당 돈이 얼마나 들었나, 인양비, 그리고 이때까지 인양했던 배들의 비용을 얼마나 들었나, 이런 거 막 통계를 막 내놔요. 그런데 그 통계상으로 보자면 12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다 하질 않았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 IOPC에서 와가지고 그걸 다 꺼내냐 마냐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다른 곳에 조사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기로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1200만 불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내가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응? 하지만 1200만 불을 다 받지는 않은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해가지고 이 정도 받아서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입찰 금액을 자기들이 번 돈처럼 주장한 게 아닌가. 자신들의 실적을 과장하고 있다. 네. 네. 그런 낌새가 좀 보인다는 거죠. 낌새가. 그리고 곧 IOPC에 정확하게 언딘이 가져간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가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 나오면 알려드리겠고. 자, 그래서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 받았을 수도 있어요. 가장 긍정적으로 다 받았을 수도 있고, 가장 부정적으로는 아주 일부만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UAE, 아부다비 조선소 십 리프팅, UAE에서 십 리프팅 시스템 성능 개성 프로젝트, 씨발. 이걸 했대요. 이 기간에, 역시 같은 기간에 걸치죠. 2012년 말에 들어가가지고 2013년에 집중되어 있어요. 해외 프로젝트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부다비에 위치한 조선소, 아부다비 십빌딩에서 싱크로 리프트, 이건 또 뭐야.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을 요청받아서 가장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난 12월부터 싱크로 개선 수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싱크로 리프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싱크로 리프트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언딘이. 아부다비 십빌딩은 여기에요. 싱크로 리프트는 알고 보니 여기 설치된 겁니다. 뭘 하는 거냐? 자, 배가 이렇게 들어오죠? 배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 배가 밑에서 리프트가 올라와. 배를 수리할 때 육지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강기야, 승강기. 배 승강기. 다 끌어올려가지고 얘가 기차처럼 쫙 앞으로 이동해. 이렇게. 얘가 싱크로 리프트야. 아, 알았어. 끝.
자, 싱크로 리프트 이거구나. 어디서 만들었지? 아부다비에 있는 거 알아봤더니 롤스로이스에서 만들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마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엔진을 잘 만드는 곳이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지. 연락을 해서 니네가 이거 만들어 거 맞냐? 맞다. 아부다비 니네가 설치했어? 맞다. 설치한 거 보여줘봐. 이런 거 이렇게 설치했다. 알았어. 메일 보냈어. 자, 여기서 뭔가 준소를 한다는데 성능 개선 프로젝트? 그거 니네가 알고 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은 뭐냐면 이미 그 정도 필요한 깊이만큼 준설이라는 게 땅을 파는 거예요. 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는데 답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다니까 거기서. 그랬더니 그러면 확장 공사인가? 그랬더니 77m짜리를 87m까지 확장할 수는 있지. 두 개를 더 박으면. 그런데 그랬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렇지. 여기까지 갔어요. 이상하잖아. 어차피 언딘에 물어보거나 아부다비에 직접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거래를 한 것이니까. 아부다비도 전화하긴 했어요. 사장한테. 코리안 저널리스트 딱. 자,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 작업한 내용을 보니까 파일 항상 영어로 써요. 파일 스트럭처 마린 그로스 블라스팅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했대요. 거기서.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마린 그로스 블라스팅. 또 찾았어. 졸라게. 찾았더니 알고 보니까 마린 그로스가 뭐냐면 바다에서 자라나는 어떤 해조류나 홍합 같은 게 여기 붙어. 다리에 붙으면 이걸 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블래스팅을 했다는 거야. 블래스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 블래스팅 회사에 가서 받았어 또. 조개를 뗐다는 겁니다. 이게 작업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싱크로 리프트 성능을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조개가 좀 붙어있는데 떼달라 이거 하나 하고 이걸 했다면 이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마린 그로스 블라스팅을. 두 번째는 영어로 막 써놓은 거 보면 드래징 오퍼레이션 바이 로보틱 드래징 이런 게 자기들이 했다라는 작업의 스코프예요. 그럼 뭔지 찾아봤더니 뭔가 팔 때 사람 물속으로 파야 되니까 뭘 팔 때 기계를 넣어서 팠다는 거예요. 이런 기계를 넣어서. 그럼 그런 작업을 했나? 이게 언딘이 내놓은 자기들이 작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뭔가를 여기 언딘 작업표요 이게.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소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땅을 팠을지는. 근데 여기는 여기 밑에 싱크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가? 그러면. 왜냐면 싱크로 리프트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속에 있던 배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있어야 되거든.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무슨 구덩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롤스로이스에 물어봤어요. 여기 구덩이에 싱크로 리프트가 있냐? 답이 곧 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도 좀 이상해요. 이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굳이 UAE에서 한국에 있는 언딘을 불러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언딘만 가진 기술이 아니잖아. 난 너무 이상했다는 거지. 더군다나 이 작업을 해서 10억을 벌고 돈을 4,700인가 남겼는데 원가를 계산해보면 돈을 마이너스예요, 돈이. 돈을 못 벌어, 꼬로 박았어요. 거꾸로. 이 사업은.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실적 부풀리기가 필요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 결론은 이릅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지 마시고. 그래서 싱크로 리프트 프로젝트 자체는 과장이에요. 뭔가를 안 했다는 게 아니야. 쭉 따져보니까 이 조선소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와 연관을 최초로 맺게 되는 데가 언제냐면 이명박 각하께서 UAE 원전 때 갔을 때 그때 데리고 갔던 조선소 관계자들 STX 같은데 거기가 여기 가서 MOU를 맺습니다. 그게 최초의 연결고리예요.